우두킨 듯 아래 솟아나는 하얀색 빛이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저에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소중한 가치이자 자랑일 수밖에 없는 강복단의 100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마음과 이제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강복단의 앞길에 그리고 광복단과 함께 그 정신의 뜻을 함께하는 이전의 모든 분들의 앞길에 주변의 만발한 꽃보다 아름다운 항상
여러분 신나죠?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기념 공연이 있겠습니다만 국권 회복을 위해 온 정열을 다 바치신 선열들의 역사를 드리며 그분들의 삶을 오늘에 이어받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의미로 만세삼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세삼창 설창은 경주 시민을 대표해서 박남서 시의회 의장님께서 담당하셔서 선창을 하겠습니다. 오늘 만세삼창은 대한민국 만세가 아니고 오늘 대한왕복단 창설 100주년을 맞아서 이 선열들께서 바랐던 것은 우리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로 설정하겠습니다. 아시죠? 박남서 의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박수를 맞아주십시오. 그럼 다같이 이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만세삼창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1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장군이고 여러분들이 김장군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유관순 누나라는 생각을 갖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대한왕복단 창설 100주년 기념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내외빈 여러분,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념식에 이어서 곧바로 무대 정리를 하고 대한왕복단 창설 100주년 기념공연 의협에서 의연로가 열립니다. 자리를 뜨지 마시고 다같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소개를 미리 안 드렸는데도 박수소리가 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일단 소개를 한번 드리고 오늘 정말 자랑스러운 날이기도 하고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대한왕복단 창설 100주년 바로 영주죠. 풍기 영주에서 일어난 그야말로 의기에 찬 젊은이들이 만들어낸 거서였습니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 그리고 이어서 이어지는 2부 공연의 사회를 맡게 된 저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공회대학교라는 대학에서 선생을 하고 있는 이지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려고 했냐면 박수소리가 조금 적을 것 같아서 요거보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성격이 좋아 보이죠?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어요. 성격은 좋아 보이죠? 그런데 아니 지금 박수 치시면 안 되고 제가 성격은 좋은데 뭔가를 인품이 조금 모자란 게 있어서 어디 나와서 누굽니다 했을 때 박수리가 시원찮으면 굉장히 잘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이지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과 함께하는 대한왕복단과 함께하는 행사 앞으로 쭉 준비가 될 텐데요. 최소한 모든 박수는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제가 기준점을 삼아드린 거죠. 자, 아시겠죠? 네. 정의감에 의해서 강자가 약자를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이 의익이라고 하죠. 네, 의협이라고도 합니다. 의협이 장렬하게 진화가 됐을 때 바로 의열이 되죠. 100년 전의 일입니다. 그 의열의 마음으로 분연히 일어섰던 분 대한왕복단 그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저희들 모였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오늘 대한왕복단 100주년 기념식 그리고 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기념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치환 씨가 무슨 노래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저도 사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무슨 노래를 할까. 이런 노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노래일 건데요.
저희 오늘 행사가요, 대한 광복단 행사입니다. 이 노래는 그때 어울리셨어요? 참 좋죠. 뭐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은 젊은 세대 배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왜 했냐면요,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외색가요였어요. 외색가요였기 때문에 금지곡을 당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아시고,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노래가 됐죠. 아마도 우리 대한광복단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으셨던 그 이유 중에 하나라는 그런 코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노래가 금지곡 된 건 다 아시죠? 금지곡 됐던 거 모르세요? 근데 왜 금지곡이 됐을까요? 꽃잎이 빨갛게 멍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꽃잎이, 특히 동백꽃잎은 빨갛죠. 그죠? 근데 동백꽃잎이 빨개서 꽃잎이 빨갛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금지곡을 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도 천문대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래, 빨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었거든요. 지난 시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대한광복단이 활동을 하셨던, 그리고 조선 독립운동에 몸과 마음을 바쳤던, 목숨을 바쳤던 우리 선조들이 하셨던 그 시절에도, 일제시대 때도 역시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 국내에서는 많이 하지 못했죠. 대부분 만주에서, 러시아에서, 혹은 유럽에서, 이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보통 이 나라에 있었던, 우리 남조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마적대라고 이렇게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이 여전히 아직도 여자를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했는데 참 그 박수 많이 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노래는 이런 노래를 하고 싶습니다. 밀양 사람입니다. 밀양에는 걸출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죠. 물론 영주 북이 정말 훌륭합니다. 약산 김원봉도 밀양 출신이고, 그와 함께 운동을 했던 석정 윤세드 선생도 밀양 출신입니다. 의열단을 만드신 분이었는데, 석정 윤세드 선생이 만든 노래가 있어요. 최후의 결전이라고 독립운동가들이 다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사들인 신식총 백두산 화룡
요셉이 지으면 울리는 사람들과 다투다 시베리아에서 강제노동했지. 시베리아에서 강제노동했지. 몰아치고 달림도 잠든 날밤 시베리아 탈출한 그 산에 다시 만주거리를 노리는데 조국은 해방됐지. 그러나 상처뿐인 몸뚱이로 옆장수가 되었지. 의결나마 기계와 손정권인 그 산에 포상심사에서 빠지더니 58년 만에 51,000원씩 연금 받았지. 난꼭 철거민족 한가 세상에서 부인은 파출부로 87 그 산에 막무 동판에서 노이장 자랑 한 가지. 공장에서 천월급 12만원 받아온 의아들 만주거래서 동창고 속하던 조선 청년의 기쁨이지. 만주거래서 동창고 속하던 조선 청년의 마지막 희망이지. 사실 오프닝 맞고 공연 시작이 처음 치고는 조금 무거운 노래였죠. 그죠? 조금 무거운 노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노래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독립된 나라에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무겁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초대손님을 한번 모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100년 전이었습니다. 대한광복단 100년 전에 그 광복단을 만들고 열심히 활동을 해오시고 그리고 21년쯤에 앞으로 세상을 등지셨던 바로 대한광복단 건립의 산파 역할을 하셨던 최기중 선생님의 손자분이 바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 잊지 않으셨죠? 최한희 선생님,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좀 혹시 이런 무대에 서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이신가요? 이야, 참 떨리시죠? 떨리고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네. 좀 일주일 전에 아이고. 연락을 받았는데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사실 떨리는 마음으로 외로움이 있어서 한참 있는데 아직까지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확실한 마음이 안 서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동경 상명에서
강원 선생님 혹시 할아버지 최기정 선생에 대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혹시 뭐 어머님, 아버님께서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럽니다. 제가 저희 삶에 대해가지고 할아버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저희 아버지가 1911년에 이제 탄생하시고 그다음에 출생하시고 그다음에 1913년에 할아버지가 이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는데 두살 때였죠. 그렇죠. 아버님께서 두 살. 네. 그런데 18년에 이제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일본에 이제 체포돼가지고 21년에 그 전에 이제 재판 받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1921년에 할아버지 우리 아버님 11살 됐던 애 돌아갔으니 뭐 아버지도 할아버지 돼가지고 전혀 뭐 내용을 알 수가 없고 할머니한테 조금 들은 그걸로 그러다 보니 진짜 할아버지 돼가지고는 특히 현재 풍주에서 강복단 맨 처음에 92년도인 줄 제가 기억은 91년도인 줄 풍주에 할 때 그때 이제 독립운동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네요. 네, 그 얘기를 해줘서 그때 이제 산지식을 조금 알았습니다. 네, 그 전까지 전혀 모르셨고. 네. 이게 참 독립운동가들하고요, 그 시대를 그냥 어떤 시대 정신과 반해서 사신 분들하고의 차이가 분명히 느껴집니다. 대부분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할아버지가 뭐 했는지 몰라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외증조 할아버지께서 의병장이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알았어요. 국가보훈처에서 찾아줘가지고. 그 전에 금기사항이 됐었죠. 우리 할아버지가 뭘 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참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 들어보셨겠지만 독립운동가의 자손들은 3대가 망하고 친일파의 자손들은 3대가 간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어떠셨어요? 네, 특히 할아버님은 독립운동에 가지고 제가 어떤 특종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장승환 씨를 처형했는데 그때 이제 대구에서 장승환. 네, 그 사람이 그때 당시 경상도 감찰사였습니다. 네. 감찰사였지만 지금으로 말하자면 도지사들이죠. 네, 그래서 군자금을 언제 준다고 주지 않아 가지고 처형을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장택상 장승원 씨가 바로 장택상 씨 아버지 우리나라 초대 경찰청장 같은 잘 아시죠? 장택상이라는 이름. 대박 이후에.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제가 물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도 지금 무역 7대 국인이 안 그러면 세계 10대 국인이 그렇지만 바로 우리나라가 똑바로 예를 들어서 똑바로 못하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 시장이 헛된 소리를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 말하자면 정부부터 똑바른 대한민국은 손해를 보는 일이더라도 저 유족으로서는 똑바로 옳고 그런 거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60년 이상 지나도록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러지 못하는 이것도 잘못하다 보면 정부를 비방한다. 그런 것도 부분이 되는 절대로 그런 제가 여기에서 얘기가 저게 가끔 비방 같은 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해보니까 국민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대해 가지고는 깊숙한 거는 이걸로 마치고 제가 참 저희 할아버지를 얘기했는데 저희 아버님을 얘기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11살 때였으니 할머니하고 태어나기는 사실 영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바로 100년 전 전이죠.
그 전서부터 지금은 뭐 대한민국 살기가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해가지고 노동을 해가지고 먹고 살 수는 있지만 100년 전에는 아무 일자리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네, 우리 그 선생님의 아버님께서 2살 때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셨으니까 가게를 돌보셨겠습니까? 가게를 전혀 돌보시지 못하시고 아마 아드님의 얼굴도 기억 못하고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제가 오늘 온 거는 뭐 이걸 얘기하러 온 게 아니라 바로 100년 전에 우리 아버님과 할머니를 어떤 식으로 어떤 분이 도와준 거 그렇지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다음에 뭐 영주 시장님하고 특히 강복단 예장님 여러 가지 물심 장면으로 물론 여기에 여러 기빈들이 오셨지만 식시일반으로 해가지고 도와줘가지고 그렇게 저희 가족 저희 형제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뭐랄까 동원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제가 표시하려고 합니다. 오늘 행사도 참 상대하죠.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저 입구에 있는 아베 사진입니다. 그 아베 사진이 있어서 어떻게 한 번씩 저기 뭐로 만드셨나요? 네, 그냥 이렇게 만드시진 않으셨죠? 조금 세게 만드셨을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기념탑도 세워주시고 또 공원도 세워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 그 선생님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 질문이라기보다는 오늘 오신 우리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리 독립운동가의 유족으로서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본보다 강하면 일본이 이런 헛된 소리는 안 하고 장난은 안 치고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잘 살고 더 강해서 일본이 다시는 저희 할아버지는 그렇다지만 위안부를 가지고 매춘이라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더 강해졌으면 대한민국이 더 번창하게 돼서 일본이 다시는 헛된 소리 안 내시면 그게 바람이고 영주 시장님과 그다음에 강복 사업회 회장님 여기에 참석하신 기빈 여러분들과 영주 시민들에게 고맙습니다 드리고 감사합니다 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한 뜻에서 큰걸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친일 반역죄를 응징하시고 대한광복단을 창출하신 최기종 선생의 손자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본보다 강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또 강해져야 한다는 얘기는 우리 국민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역사의식을 더 튼튼히 하고 조국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 마음을 받아 안을 때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죠. 100년 전에 국권을 뺏긴 나라 조선, 그러나 정신이 살아있던 조선의 광복, 독립을 향한 의지가 어땠을까를 한번 좀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네, 극단 고려에서 재연극 민족의 이름으로를 통해서 당시의 독립의지, 또 국권의 회복의 의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극단 고려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압에 의해 한반도를 지배합니다. 한국이 국권을 상실한 후 일본의 식민통치는 그 유래를 찾아가기 힘들 정도로 가혹했고 일본은 한국의 민족 말살을 최종 목표로 했다. 이에 한민족은 분노했고 일본의 압박과 천대 속에서 일본을 몰아내고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자각이 일어났다. 국권 회복을 위한 민족운동은 줄기차게 이어졌으며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이 가담하여 광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독립운동을 벌려 나아가기 시작했다. 형님! 기중이 형님 오셨습니다. 왔는가? 어서 오게. 부탁한 물건 이 친구 성미 한번 긋하게. 여기 고맙네. 그래, 이제 이상은 없는 거겠지? 놀이새에 나사 한 번씩 흘려져 있더라고. 이제 안심했더니 감쪽 같구나. 이거 진짜 총이네요? 뭐나? 아니 언젠가 저도 이거 써볼 날이 오겠죠? 오늘인가? 해가 지기 전에 버선을 맞출 생각이네. 총알은 3발 충분하겠지. 기준 절대로 실패는 없어야 해. 걱정하지 말게. 어제 이 두 눈으로 모든 걸 똑똑히 확인하고 왔네. 날 믿게. 그럼 놈의 동생은 어떤가? 소자기를 죽인 놈 치곤 꽤나 뻔뻔하게 이를 데 없다고. 이번에도 자네 손에 피를 묻혀야 한다는 게 내 마음에 걸리네. 이 사람. 자네 엽총 나르는 솜씨는 내 익히 봐서 알고 있네만 이번 일만큼은 내 손으로 직접 처리하고 싶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맞아요. 기중이 형님이 총 하나는 기가 막히게 다루시던데요? 장순호 그놈이 당국에 밀고만 하지 않았어도 동포들이 망명하고 옥사하는 일은 없었을 것을. 외놈들의 보존 노릇을 하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런 놈에게 오로지 처벌 뿐이다. 아이고 형님 혼자 가시면 심심하시니까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안 된다, 조하나. 넌 아직 위험하다. 그리고 넌 저 자식이 있는 몸이 아니다. 형님 국권 없는 나라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막을 보겠습니다. 구하나 정말 괜찮겠니? 순실의 눈을 피하는 건 그리 쉬운 게 아니야. 그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 별명이 날다람쥐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기중현 지켜드려야죠. 자, 시간이 없네. 다들 준비는 됐는가? 예 형님. 민족의 이름으로! 도대체 누구야? 왜 잡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벌써 이게 몇 번째란 말이야? 전국에 있는 대부호들이 줄지어 살해를 당하다니. 범인의 인상착의, 키 5잔 내치의 둥근 얼굴과 커다란 눈, 이런 젠장! 대일본 제국의 헌병들이 알아낸 게 고작 이것뿐이란 말이야! 다나카! 지금 당장 그 비슷한 놈이라도 잡아들여 그놈들의 모가지를 베어내버려도 시원치 않은 판에 도대체 엎드려고 있는 거야! 다나카! 어디 있는 거야, 다나카! 1917년 11월 경북 칠곡의 한 마을에서 권총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대한제국 시대에 경상북도 관찰사를 지내는 대부호 장승원이었다. 그는 죽기 직전 경찰관에게 범인 중 한 명이 자신의 집에 유숙했다고 증언했다. 일제 공안 당국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범인들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장승원 살해 사건이 철저히 계획된 살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한 장의 경고문 때문이다. 이게 뭐야? 문 앞에 이게 붙어 있었다고? 오로지 광복을 외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이 모든 도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너의 큰 죄를 꾸짖고 우리 동포들에게 경고하노라. 경고자 광복회원. 지금 나에게 경고라도 하는 건가 그런 거야? 그렇다면 이건 철저히 계획된 살인이 틀림없어. 광복회라. 그럼 이건 대일본 제국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 아닌가? 다나카! 지금 당장 전국적으로 수사 인력 확대해. 그리고 쪽팔리니까
단순 강도 사건으로 처리하고 다나카! 대답 좀 해, 다나카! 범인들은 장승원의 집 대문에 경고문을 붙이고 사라졌고 경찰 당국은 광복회라는 서명에 주목했다. 그 즈음 전국 곳곳에서 유명 부호들로부터 수상한 편지를 받았다는 신고가 속출했고 그 편지의 명의도 광복회였다. 편지는 포고문이란 제목하에 한국의 국권 회복운동에 동참하라는 요구와 함께 거액의 자금을 요구하고 있었다. 수사는 이내 전국화되었지만 경찰 당국은 광복회의 정체가 무엇인지 실존하는 단체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었고 범인들은 여전히 일체불명의 상태였다. 형님! 그래, 현재까지 반응은 어떠냐? 경찰들이 부호들의 집을 에워싸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편지에 가는 부호들이 경찰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현실이 이리도 모질 줄이야. 기막힌 노릇이구나. 자산가들이 보고문을 받은 것은 확실하고요. 경찰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근데 형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은 이미 식민지배에 안주하고 있다고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만주에 있는 무관한테 설립이 어려워진다. 혁명군을 모으고 무기를 비축해야 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군대와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 현재까지 모인 금액은 배당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의형금 모집이 순조로울지 의문입니다. 일본 놈들이나 우리나라 자산가 놈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구나. 그러게 말입니다. 에이! 이놈의 세상! 지금 불평할 시간이 없네. 국내뿐 아니라 만주 집에 도움을 청해봐야겠어. 아직은 보고문 발생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 일이 급선무라도. 형님, 저도 돕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해외 연락 책임자인 우재룡에게 특별 배당금증을 제작해서 보내야 하네. 그리고 부호들의 이름과 배당 금액을 함께 적어서 그 정도 틈은 저도 안다고요. 이번 일은 저 장도한에게 맡겨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두하나 안 된다. 이번 일은 너 혼자 처리하기엔 너무 위험천만한 일이야. 이복의 기준이 지난번에도 두한이가 자네 도왔기 때문에 이곳으로 무사히 돌아오지 않았는가? 이번에도 두한이 한번 믿어보자. 두한, 짐서의 반을 잘라 이곳으로 가지고 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각 집에 나눠보내야 한다. 반드시! 예, 형님! 두하니, 모든 일은 비밀 위에 진행되어야 하네. 그 누구의 말도 믿지 말게. 그리고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대. 명심하게. 여부가 있겠습니까? 민족의 이름으로! 대한광복회 1913년 일제의 구축과 한국의 독립을 위해 결성된 국내 최초의 무장 비밀 결사대.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으로, 재물이 있는 자는 재물로 민족의 힘을 모아 일제를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이 이들의 최종 목적이었다. 그 중심에는 총사령관 박상진과 의병 출신의 최규중, 장도환 등이 있었고 그들은 일본인 관료와 한국인 반역분자를 처단하여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혁명 세력을 조직해 독립에 대한 의지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수상한 편지를 받았다는 신고가 6건이나 들어왔어. 그런데 이 모든 불온 편지가 경성 우편소에서 발송되었단 말이야. 천안 자산가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그렇다면 범인 중 천안에 능통한 거주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감 잡았어. 다나카! 지금 당장 천안에서 경성으로 오간 놈들을 모두 잡아들여! 그리고 그놈들의 피가 마를 때까지 모든 것을 죽은게라! 광복회 두고 보자! 1917년 광복회는 각지의 부호들에게 포고문을 발송해 분자금을 걷어들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미 일제의 통치를 가슴 깊숙이 받아들인 당시 부호들은 편지를 받고 곧바로 당국에 신고했다. 친일 부호 처단 계획은 이런 분위기에서 탄생했고 장승원과 박용화를 처단함으로써 민족 반역 행위를 경고하고자 했다. 그러나 두 사건으로 비밀결사 대한광복회의 존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서 일제 당국이 수사에 직면했다. 공안 당국이 대한광복회의 목전에 다다랐었다. 위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기적이! 기적이! 무슨 일인가? 두한이가 설두한이가 두하니가 왜? 두한이가 잡혀갔네. 두한이 이놈이 며칠 전부터 보이질 않다니
경성에서 우편으로 사상가들에게 복음을 보낸 모양이야. 내가 그렇게 주의를 줬건만 우리가 잡히고 말았어. 며칠 전부터 집 주변을 감시하더니 헌병들이 집 수색을 하고 투합이 체포해 간대. 곧 우리 공군이 들이닥치겠군. 그렇다면 상진이 자네부터 여기 떠나게 어서! 나 혼자 말인가? 난 혼자 절대 못 가! 장두환! 이런 멍청한 놈. 이런 걸 흘리고 다니는 말이야. 특별 배당금 증여다. 부자들이 그 돈을 순순히 헌납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나? 그자들이 믿고 있는 건 니놈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대일본 제국이란 말이다. 다나카! 슬슬 준비해. 장두환이가 모든 걸 실토할 때까지 첫 경험일 테니까 너무 거칠게 다루지 말라고. 깜짝이! 어떡하면 좋지?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네. 자네가 만주로 가게. 만주에서 진행 중 길림 광복회의 독립군 양성을 계속 진행하고 김자진 사령관을 도와 군대를 지휘해주게. 너희를 지휘하는 놈이 누구냐? 네가 고집 부린다고 우리가 못 알아낼 것 같나? 너희는 다 끝났어.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나? 이게 무슨 소리지? 어디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개소리가 말이야. 자, 이제 시작이네. 어서 가서 피해를 최소화해주게.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나? 김자진 사령관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만주 지구를 살려야 하는. 그럼 기준인 넌 궁둥탑을 무너뜨릴 수 있겠나? 난 이미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몸이야.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네. 내가 여기서 시간을 끌 테니 자네 어서 출발하게. 어서! 시간이 없어. 장구란! 네가 그렇게 버틴다고 이 세즈키가 못 알아낼 것 같나? 아직 살만한가 보그란. 다나카! 당장 2단계로 올려. 아니! 최고치로 올려! 저는 지금 제정신을 하는 소리야. 약할 소리 하지 마! 자네 할 일을 하면 돼. 둘 다 같이 죽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장두환! 결국 이렇게 무너지고 말 것을 처음부터 순순히 굴직을했다. 역시 다나카의 기술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다. 대한광복회 나스즈키가 직접 내 손으로 너희를 쳐다보고 말 것이다. 기다려라. 자유를 갈망하는 자, 그 누가 갔으면 저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고 눈물로 피를 쏟지 않겠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명군이 필요하다. 상신이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네. 상승자 내가 못다 이룬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반드시. 자, 어서 가게. 어서. 이쪽에 이름으로. 대한광복회의 목적은 국권을 회복하여 공화 정치를 실시하는 데 있노라. 그것이 본회가 성립된 이유이다. 각 동포는 진인바 능력을 다해 이를 돕고 앞날 본회의 의기가 동쪽에 오를 것을 기대하라. 만주에 군관학교를 세워 독립전사를 양성해 대한 독립을 실현할 것이니 이는 일제 아닌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으리라. 대한광복회 포고문의 일부이다. 그들의 독립을 향한 의지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었다. 힘대 한국 독립군의 백만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내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건지 너와 나로 다 나라 나라 싸우러 나라 나라
너희는 다 끝났다. 마지막으로 할 말 없나?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정당히 싸워왔는데 어째서 군기를 일으켜 선량한 내 동료들을 죽이고 억울한 목숨을 빼앗아가느냐? 나를 잡아가라. 나의 진료받을 조국의 형제들이 아직 곳곳에 있다. 그들이 내 뒤를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할 것이다. 나라를 회복할 것이요, 적은 멸망할 것이요, 공적은 길을 남을 것이다. 대한독립 만세! 가라가! 1918년 결국 대한광복회 일원들은 건강함을 피하지 못하고 체포되었다. 몇 년에 걸쳐 쌓은 탑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최기중, 박상진, 김경태, 임봉준은 체포된 지 약 3년 6개월 만에 모두 사형되었고, 장도환은 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극심한 고문을 견뎌내지 못하고 복역 중 옥사했다. 하지만 대한광복회 덕분에 씨앗은 사라지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으로 거듭나 만주집으로 확대되어 독립군을 양성하고 군대를 지휘하며 일제에 맞서 싸웠다. 대한광복회는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일제를 구축하고 새 세상을 열고자 했던 그들은 독립군 양성과 의협투쟁이라는 지워지지 않을 족적을 남기고 사라졌다. 대한광복회는 그렇게 역사가 되었다.